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강의부터는 엑셀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총 4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엑셀 역시 개인차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 개인 속도에 맞춰서 재생 속도와 반복 재생을 통해서 수강을 하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 강의는 엑셀의 기본 화면 구성과 기본 기능을 먼저 예제를 따라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엑셀의 화면부터 살펴보신다면 파일, 홈, 삽입,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만 보셔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계산을 전용으로 하는 또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식 탭을 눌러 보시게 되면 함수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데이터 탭은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홈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이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워크시트는 A, B, C, 즉 열 머리글을 눌러보시게 되면 자, 열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왼쪽에 1, 2, 3 행머리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행머리글을 누르게 되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작은 상자를 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자, 이 워크시트는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시트 탭이라고 해서 자, 이름을 지금 커뮤니티 회원이라는 시트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더하기가 새로운 시트를 작성하실 때 삽입하실 때 누르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2013 버전부터 이렇게 버튼이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실 때 버튼 모양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더하기 버튼 새로운 시트를 추가 또 삽입하실 때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비어있는 워크시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트 탭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셨던 시트는 커뮤니티 회원이라는 시트에서 보셨고요. 새로운 시트를 추가해서 시트 1 또는 시트 2가 돼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트 탭에서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트를 추가를 해서 자, 이 시트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시트 탭이라고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셀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실 때랑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메뉴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시트 탭에다 놓고 하신 게 아니라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셀 포인트를 잘 위치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로 내용을 지우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연습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 시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눌러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바로 더블 클릭을 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바꿔보실 때 연습이라는 이 시트명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뒤에다 클릭하시고 숫자 2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합니다. 네, 시트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자, 이번에는 이 시트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1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자, 삭제 눌러서 시트를 지워봅니다. 자, 커뮤니티 회원이라는 시트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직접 이 셀 위치에 똑같이 자료를 입력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요. 새로 엑셀을 열어서 자료를 입력하시는 연습부터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자료는 지금 A2 셀에 50 플러스 커뮤니티 회원이라는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B2에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A2에서부터 H2까지 드래그 하셔서 셀 범위를 선택을 하신 후에 이 제목을 가운데에다가 놓기 위해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이 보여지는 메뉴가 저하고 조금 달라 보이실 수가 있어서, 자, 범위 선택이 끝나셨으면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도구의 그림을 보시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된 셀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면서 글자가 가운데 오게 되는데요. 또는 잘못하셨을 때가 있겠죠. 범위 선택을 잘못하셨거나 했을 때는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다시 셀이 구분이 생기죠. 자, 그래서 병합하고 해제는 같은 버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서 제목을 가운데다 배치를 하고요. 맞추시고요. 자, 글꼴 그룹에 보시게 되면 글꼴 크기를 16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굵게. 자, 속성을 굵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글꼴 색과 이 셀 배경색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글꼴 그룹에 있는 이 도구들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채우기와 글꼴 색을 선택을 하실 때 채우기는 좀 진한 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청회색, 텍스트 2, 진한 색을 선택을 하고요. 글꼴 색은 흰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꾸며 주시면 되겠고요. 자, A4셀을 눌러보시게 되면 작성일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일 옆에 B4셀을 클릭하셔서 날짜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날짜는 11월 1일이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날짜는 이렇게 빼기, 월과 일, 연, 월, 일 사이에 빼기 또는 슬래시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빼기 기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11월 1일이라고 입력이 되는데 B4셀을 다시 클릭하시고 이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위에 데이터가 입력되어지는 곳이 셀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지만 원천 데이터는 자, 이 수식 입력줄에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건 11월 1일이지만 원래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형식은 연, 월, 일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1월 1일 이렇게 숫자와 문자로 입력을 해서 날짜가 표시가 되면 날짜로 계산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여러분들이 계산식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 월, 일 사이에 빼기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거나 슬래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날짜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날짜는 연, 월, 일 사이에 이렇게 빼기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11월 1일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위에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요 사용자 지정 드롭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다 다르실 수가 있어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2020년 11월 1일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11월 1일 형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식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서식은 꾸민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날짜로 입력되었을 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게 눌러져 있겠죠. 그래서 꼭 날짜 형식에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서식들이 있는데요. 월과 일로만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3월 14일 형태, 월과 일의 형식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11월 1일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셀에 보여지는 내용과 수식 입력줄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A6셀을 클릭을 하고 숫자 2를 입력해서 1, 2, 3, 4 연속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엔터를 치면 다음 셀로 이동이 되겠죠. 다시 A6셀을 클릭을 하시는데요. 자, 숫자를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셀의 오른쪽으로 입력이 되고요. 문자의 경우는 왼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다뤄지는 데이터는 문자와 숫자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셀의 문자하고 너무 딱 붙어 보이니까 자,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가운데 맞춤을 해 놓고요. 이 셀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작은 점이 보이는데요. 자, 이 점을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1로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해서 17인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자, 1로 자동 채워지는데요. 이 끝에 보시게 되면 자동 채우기 옵션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1, 2, 3, 4로 자동 채워지게 됩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첫 번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100이면 100일, 102, 103 1000이면 1001, 1002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해서 채워주는 기능이 이 자동 채우기 옵션 중에 연속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번 연속 데이터 채우실 때 자동 채우기 이용하시는 방법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출석 G6셀의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출석을 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문자표를 가지고 올 건데, 문자표는 엑셀에서는 한글 자음 중에 미음 누르시고요. 한자 키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더 많은 문자표를 보시려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보기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런 다양한 문자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엑셀에서는 그렇게 기호를 많이 쓰지 않으시니까요. 한글 자음 중에 미음 그리고 한자 키 정도만 눌러서 이 기호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9번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출석한 사람들이 다 출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 채우기, 자, 이 핸들을 그대로 끌어주시면 이 동그라미로 다 자동 채워지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냥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X로 표시하는 방법 뭐 다양하겠지만 자, 우리가 이 문자표 입력하는 방법, 자동 채우는 방법, 그리고 이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울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된다. 자, 그런데 글자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 자, B6셀에 있는 임의선을 성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럴 때는요, 더블 클릭을 해서 셀에서 직접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의성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고, 지우실 때는 딜리트로 지우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비. H6에서부터 자, 그 밑에까지요. H18까지 드래그 하셔서 자, 숫자를 입력하시고 세 자리가 넘으면 쉼표, 컴마를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표시 형식에 보시게 되면 자, 쉼표 스타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자리마다 컴마는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식 중에 테두리를 그리실 건데요. A5에서부터 H17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인쇄를 하시면요. 하얀 종이에 글자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테두리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이 홈 탭 글꼴 그룹에 보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테두리 옆에 드롭 버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이 그려지는데요. 자, 다시 전체 범위 지정을 하시고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모든 데이터를 셀 가운데에다 놓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헤비 총합계 역시 드래그를 따로 하셔서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것도 가운데로 놓겠습니다. 자, 다음 A5에서부터 H5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떨어져 있는 F18셀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F18을 클릭을 합니다. 즉, 떨어져 있는 셀 범위를 지정하실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글꼴 그룹에 굵게와 제목에서 선택한 채우기 색과 글꼴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18셀에는요, 전체 헤비의 합계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엑셀에서 제공하는 자동함수 5가지가 있는데요. 홈탭 오른쪽 끝에 편집 그룹에 보시게 되면 자동합계, 자, 드롭 단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동합계 옆에 드롭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5개의 자동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인데요. 자, 합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셀에 함수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sum이라는 함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H6에서부터 H17셀까지 자동으로 셀 범위가 지정이 되는데요. 현재 셀에 인접되어 있는 곳의 숫자 범위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해야 될 회비 주소는 H6에서부터 H17이 맞기 때문에 바로 엔터만 치셔도 합계가 계산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H18은 자동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계를 계산을 했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본격적으로 계산식과 함수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1강에서는 회비 총합계는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앞에 공자가 지금 빠져있는 채로 입력이 되어 있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실 때 숫자만 입력, 중간에 빼기를 빼고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0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형식에 맞게 고치실 때는 범위 선택 F6에서부터 F17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이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을 누릅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여러분이 직접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범위의 숫자를 자, 여기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 형식 밑에 칸을 지우십니다. 내용을 지우시고 표시하고자 하는 자릿수에 맞춰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세 자리, 네 자리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 자, 이거는 숫자로 인식이 되어 있죠. 숫자만 입력했으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를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0은 숫자의 자릿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세 자리, 그리고 중간 빼기, 네 자리, 빼기,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가 이 형식에 맞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숫자만 입력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고치실 때도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빼기를 입력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알아서 서식이 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데이터로 되돌리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자, 빠른 실행 도구 중에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자, 원래 데이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입력과 서식이 끝난 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셔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자,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번호로 말하면 1번과 2번 사이에 한 행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행 아래쪽 자, 7번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자, 1번과 2번 요 사이에 하나의 행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최신홍과 강나영 사이에 한 행을 추가하시려면 강나영이 있는 행, 즉 9번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위로 행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행과 9번 행을 동시에 삭제하시려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9번 행을 클릭하시게 되면 7번과 9번 행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이 7번 또는 9번 행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두 개의 행을 같이 삭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추가하고자 하는 그 행 아래쪽에 셀을 위치를 하시고 행 추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열을 추가하실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름과 주소지 사이에 열을 추가를 하셔야 될 경우라면 주소지가 있는 C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현재 열 선택한 열 왼쪽으로 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C열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주소지 왼쪽으로 열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와 이메일 이 사이에 열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화번호가 있는 G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삽입을 눌렀을 때 이 사이에 전화번호 왼쪽으로 열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열, C열과 G열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G열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이 머리글 C열 여기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G열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후에 삭제를 누르시면 자, 두 개의 열을 한 번에 삭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 높이와 열 너비 조절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행의 높이, 행의 높이를 조절하시기 위해서는 5행과 6행 경계선, 즉 5행 아래쪽에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5행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리면 행의 높이를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5행에서부터 17행까지를 범위 선택을 하신 후에 자, 이 범위 안에 어떤 경계선에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글자의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지고요. 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5행부터 17행까지 모두 똑같은 높이로 조절이 됩니다. 더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행 높이를 숫자 20으로 써주시게 되면 모두 똑같은 높이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열 너비도 마찬가지인데요. A열에서부터 H열까지 열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 경계선에서 자, 오른쪽으로 적당히 드래그를 하게 되면 A열부터 H열까지 모두 똑같은 너비로 조절이 됩니다. 자, 반대로 왼쪽으로 한번 끌어볼게요. 그러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전화번호의 경우에 숫자가 이 열 너비가 좁아서 다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 맞춤. 자, F열 경계선에서 작업을 할게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A열부터 지금 H열까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자,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각각의 열 너비의 글자 길이에 맞춰서 자동 맞춤이 됩니다. 긴 데이터는 길게 조절이 되겠고요. 작은 길이가 짧은 열의 경우는 짧게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 너비를 조절하실 때 필요한 영역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A열의 경우는 좀 작아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A열, B열 경계선에 놓고 자, 이렇게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메일과 12,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너비가 모두 똑같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D, E, F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적당히 경계선에서 이렇게 끌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C열과 H열 한번 선택해 볼까요? C열, H열 떨어져 있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신 후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행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조절하시려면 열 너비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열 너비의 숫자를 1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C열과 H열만 너비를 각계 10으로 정확히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열 머리글에서 또는 이 머리글에서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 맞춤, 너비 높이를 자동 맞춤하시는 거고요. 적당히 드래그해서 직관적으로 너비를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고 똑같은 너비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위 선택을 하신 후에 조절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강에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자, 파일 탭 눌러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가 첨부해드린 자료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저장하실 때, 자, 이 파일 이름 뒤에다가 자, 예제 연습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예제 파일 1강 예제 파일은 그대로 두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연습 1 그 다음에 또 새로 1강 예제 파일을 열어서 연습 2 이런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셔서 계속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